1943년 독일 함부르크는 전쟁의 광풍에 휩싸여 있었다.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인간의 존엄마저 위협받는 시대였다.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교도소의 차가운 철창 안에 갇혔다. 그의 이름은 마틴.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그는 스파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쓴 채 적군의 손에 붙잡혔다. 독일군은 그를 반역자로 낙인 찍고 끊임없이 잔혹한 고문을 가했다. 쇠사슬에 묶인 그의 몸은 피로 얼룩졌고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 마틴은 혹독한 시간을 견뎌냈다. 그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영혼의 깊은 상처였다. 그는 오직 살아남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다. 전쟁이 마침내 끝났을 때 기적처럼 마틴은 살아남았다. 그는 고향 함부르크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이미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희망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간절한 기대. 그러나 그가 도착한 집은 너무나도 황량한 폐허와 같았다. 폭격으로 불타버린 벽, 무너진 지붕. 한때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웃들은 마틴을 보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은 끔찍한 비극을 예고하는 듯했다. 며칠 뒤 우편으로 도착한 것은 차갑고도 잔인한 가족의 사망 통지서였다. 아내와 아들은 전쟁의 불길 속에서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는 비보. 마틴의 삶은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다. 그의 존재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세월은 무자비하게 흘러갔다. 상실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고 마틴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마치 살아있지 않은 듯 목적 없이 방황하는 유령처럼 지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몇 년 후 황량한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그레타. 그녀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고 그레타의 따뜻함과 순수한 영혼은 마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상처투성이인 그에게 그레타의 존재는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다. 둘은 서서히 서로의 깊은 공허함을 메워주며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마틴의 두 번째 기적이라 불렀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은 불가피했다. 결혼 후 몇 해가 지나도록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레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녀의 슬픔은 마틴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마틴은 전쟁이 남긴 상처가 아직도 자신을 올가매고 있음을 느꼈다. 결국 그레타는 조심스럽게 마틴에게 제안했다. 마틴, 우리 아이를 입양하면 안 될까? 그레타의 그 말은 마틴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에게 아이는 다시는 가질 수 없는 희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레타의 제안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새로운 가능성의 불씨를 지폈다. 1950년대 초 마틴과 그레타는 함부르크 외곽의 고아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부모를 잃고 전쟁으로 인해 버려진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그레타는 아이들 사이를 걷다 한 소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소년은 새하얀 눈동자와 잿빛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다. 기묘하게도 소년은 마치 마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알렉세이. 그는 시베리아 출신의 전쟁 고아였다. 고아원 기록에는 알렉세이의 부모가 소련군의 숙청 과정에서 희생되었다고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마틴은 알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소년의 눈빛에서 그는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의 그림자를 본 것이다. 그것은 운명적인 이끌림이었다. 알렉세이의 맑은 눈빛은 마틴의 다친 마음을 서서히 열어주었다. 마틴은 결국 알렉세이를 입양했다.
처음 몇 년은 마치 기적 같았다. 알렉세이는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마틴과 그레타의 삶에 다시 따뜻한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그의 존재는 황폐했던 마틴의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마틴의 집을 전쟁이 낳은 새로운 기적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도 도시 곳곳에 흘러나왔다. 알렉세이는 간혹 자신이 알지 못할 러시아어 단어들을 중얼거리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기엔 마치 누군가에게 주입된 암호처럼 들렸다. 더 섬뜩한 것은 알렉세이가 자라면서 보여준 비상한 기억력과 기묘한 예지력 같은 능력들이었다. 그는 과거의 사건들을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고 때로는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듯한 말을 내뱉곤 했다. 이것은 단순히 천재적인 재능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불가사의한 현상이었다. 이웃들은 알렉세이를 보며 속삭였다. 그 아이는 전쟁이 남긴 유령일지도 모른다. 일부는 더욱 섬뜩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시베리아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실험의 산물이다. 실제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포로들을 대상으로 극한의 환경에서 인간 내성을 시험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운영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혹시 알렉세이는 그 잔혹한 실험 속에서 태어난 존재였던 걸까? 그의 기묘한 능력은 그러한 실험의 결과였을까? 이러한 의문들은 알렉세이의 존재를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다. 마틴은 그러한 소문들을 믿지 않았다. 그에게 알렉세이는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피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으로 낳은 소중한 자식이었다. 그러나 점점 드러나는 진실의 그림자는 그조차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알렉세이가 내뱉은 한마디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저녁 식탁에서 알렉세이는 마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당신은 함부르크의 감옥에서 살아남았지요. 쇠사슬과 차가운 돌벽 끝에 당신은 왼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 마틴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결코 알렉세이가 알 수 없는 기억이었다. 마틴은 그때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알렉세이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전쟁이 남긴 어둠 속에서 이어진 또 다른 기적일까? 마틴은 끝내 알렉세이에게 그 비밀의 진실을 묻지 않았다. 다만 훗날 그의 낡은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 시베리아의 눈 속에서 태어난 기적. 그것이 내 아들이었다. 그는 내 잃어버린 가족의 그림자였을까? 아니면 인류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전조였을까? 오늘날 시베리아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이야기는 여전히 진실과 전설 사이에 놓여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전쟁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희망, 그리고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라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냉전 시대의 실험과 비밀로 얼룩진 음모의 잔재라고 주장한다. 알렉세이의 기묘한 능력은 그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 듯하다. 과연 마틴이 맞이한 기적은 진짜 기적이었을까? 그의 상실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준 진정한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또 다른 현실의 그림자였을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조작된 결과였을까? 알렉세이의 존재는 단순한 고아의 입양을 넘어선 더 깊고 불가사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이야기는 실화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상상일까요?